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죠? 규칙성이 있는 수를 나열한다 라고 했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규칙성만 진행했고, 그 숫자들의 합까지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게 뭐냐면요. 자, 결국은 어떠한 일반항이 있으면은 얘가 몇 번째가 오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공차라는 게 요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첫 번째 항에 관계없이 정의하자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조금 접근하자면 사실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A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나 n-1개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k번째라도 우리는 공차의 개수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맞습니까?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치? 우리는 늘 뭐의 개수가? 공차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대부분 이걸로 해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전개하다 보면은 어떤 꼴이 되냐면 dn하고 첫 번째 a 마이너스 뭐였어? d-a인가? 저기 a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뭐를 얘를 n에 대한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래가지고 공차라고 하는 d는 뭐랑 똑같을 거다? 기울기랑 똑같을 거다. 자, 그 다음에 a-d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을 거다? y절편하고 똑같을 거다. 자, 근데 이 y절편을 수열로 정의하게 되면 몇 번째 항이다? 빵번째 항이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왜? 첫 번째 항에서 오히려 공차를 뺐으니까 0번째 항이다. 근데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쓸 수 없었죠. 왜? 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정의했으니까? 자연수라고 정의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 0번째 항이라는 걸 활용하는 순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쓸 수는 있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게 뭐야? 등차 중항이었던 거 기억하지? 등차 중항이 뭐야? 연속된 세 수열이 있다면 양쪽의 평균이 가운데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치? 그런데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만큼 떨어진 수라면 무조건 평균값은 가운데가 되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등차 중항은 등차 중항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를 더 수열의 합을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 그치?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을 조금 보면은 자,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공식 외우라고 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무슨 패치? 한글 패치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값? 자, 양 끝에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뭐의 개수 했어?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이 항의 개수를 하면 그걸 곱했을 때 얘는 뭐가 된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수열이 합이다라고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평균값이라는 게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평균값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첫 번째랑 마지막의 평균값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었죠. 그쵸?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뭐 세 번째랑 n 마이너스 몇 번째? 2번째랑 얘네 둘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도 우리가 어차피 수열의 합은 똑같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에 대한 관계를 너네가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날부터 강요했던 게 뭐야? 첫 번째 항에 너무 몰매이지 마라. 알겠지? 항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n은 자연수만 대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웅 대입할 때도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분수나 소수꼴로 나타내서 등차 중항을 활용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확장하게 되면 너네가 문제 풀이 방법이 되게 심플해질 거야. 알겠지? 저번 시간에 좀 길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 괜찮니?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할 건데 자,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부분합이라고 했던 거 설명했던 거 기억해요? 부분합이 뭐야?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더해서 합을 만들어도 그것도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지금 제가 말한 게 10개씩, 10개씩, 10개씩 더해서 합을 찾은 거잖아요. 그치?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지.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굳이 n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 다음에는 n번째부터 n 플러스 1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2n번째까지. 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a의 3n까지.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생기는 값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것도 반드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죠? 1차식이다라고 했죠. 맞니?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공식을 제가 외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몇 차식이 될 거다라고 했죠? 1차식을 더해서 만든 2차식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은, 얘가 2차식의 형태가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없는 2차식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공식을 정의하게 되면 얘가 2분의 n하고 2a 그리고 더하기 공차에 n-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1차식에다가 마지막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존재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식을 외우기보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2차식이기 때문에 a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거기다가 상수항은 있을 수 있다거나 없다라고 했죠. 물론 상수항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수열의 합이 나온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내가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누구로 구하고 싶냐면 S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SN에서 Sn-1을 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가 뭐가 돼? 요 새끼는 내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더한 거고요. 요 새끼는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a의 n-1번째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빼게 되면은 자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면서 뭐밖에 안 남아? a n밖에 안 남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수열의 합이 다음과 같은 2차식일 때 우리가 일반항 AN을 어떻게 바로 구할 거냐면요. 잘 봐. 지수를 내려서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 A의 N의 1차식이 되겠죠. 왜? 2를 내려서 곱했으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식의 개수에서 2차식의 개수를 빼면 그냥 일반항 됩니다. 바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어떠한 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4n제곱 마이너스 8n 이렇게 되었다고 해봐. 이해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반항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새끼는 그냥 2 내려서 곱하니까 8n 빼기 8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일반항이에요. 바로 일반항 나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원래는 sn이라는 거에서 sn-1이라는 걸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다들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4n 제곱에 마이너스 8n에다가 마이너스 중괄호 열고 4하고 n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하고 n하고 마이너스 1 요거를 다 전개해서 빼야 돼. 그거를 뺐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 대한 공식이 누구다? 얘다. 적어야 되나요? 제가 첫날에 못 드렸어요. 개념 노트 프린트 드렸죠? 제가 손으로 필기한 거 그치? 거기에 다 있어요. 다은이 어제 프린트 가져갔어? 거기에 있을 거야.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말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거다라고 할 때는 얘를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쓰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뭐가 있을 때도 있다고 했죠? 상수항이 있을 때도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날에 할 거라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오늘 생략할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의 합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할 건 이 정도로 심플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문제풀이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석대로 풀 때랑 제가 말하는 생각을 방향을 바꿔서 할 때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실제로. 나는 이렇게 풀었지만 너네는 자꾸 고민이 안 되니까 정석대로 공식 쓰고 싶을 거야. 오늘 제가 저번 시간부터 뭐라고 했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저한테 질문하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생각의 확장을 도와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유형 8번까지 진행했었고요. 자, 유형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책을 보면요. 프린트 문제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제가 저번에 프린트했던 게 작년 교육과정, 그러니까 작년 거 선배들 기준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또 개정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유형 8번부터 9번부터 볼 건데 108쪽 보도록 할게요. 108쪽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가 나오거나 과도한 활용은 제가 빼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항이 몇이라고 돼 있어, 소정아? 66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몇 번째라고 돼 있어? 첫 번째부터 12번째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거를 바로 그냥 봐봐. 7번째부터 12번으로 쪼갤게. 됐어요? 그럼 얘는 봐봐. 12번째까지 합해서 6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2번째까지 합은 60, 몇이야? 276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6번째까지 합은 66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를 빼면 몇이 돼요? 210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죠? 똑같은 개수만큼 더한 것도 결국은 등차 수열이 될 거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자, 210에서 66을 빼게 되면 결국은 몇 만큼 차이나? 144만큼 차이 나는 거 이해됐니? 따라왔어요? 자, 근데 우리 몇 번째 찾고 싶대? 18번째까지 찾고 싶대. 그럼 내가 이 다음에 13번째부터 18번째를 나열할게. 자, 그러면 현호가 지금 주어진 항을 몇 개씩 끄는 거야? 6개씩 끊어서 더했죠. 맞니? 자, 그러면 결국은 자, 두 번째 묶음에서 세 번째 묶음으로 넘어갈 때도 그 숫자가 몇 만큼 차이나? 144만큼 차이 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게 되면 13번째부터 18번째까지 합은 어떻게 돼? 둘이 더하니까 354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결국 첫 번째부터 18번째까지 더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누구를 더하면 돼? 66, 그 다음에 210, 그 다음에 354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게 답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계산 과정을 생략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아마 45분쯤에 한번 쉴 거예요. 알겠죠? 한번 쉬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 37번 볼게요. 할 게 좀 많네. 자, 37번 보게 되면요. S4는 58. 자, 그 다음에 자, S10이라고 하는 건 몇이라고 돼 있어요? 자, 235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5번째부터 내가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구하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물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자. S20에서 S4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미 S4는 알고 있으니까 S20에서 마이너스 58을 하면 되겠죠. 혜연이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S20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어차피 부분합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똑같은 개수만큼 더할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는 4개 더했어.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더 더했어? 6개 더 더했죠. 이거는 부분합을 활용하기 조금 어렵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 거냐? 본질적으로 수열의 합에 조금 다가갈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의 정의 내가 한글로 뭐라고 했죠? 평균값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평균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항의 개수 4를 곱해서 5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차 중앙을 조금 활용할 건데 봐봐. 첫 번째랑 네 번째랑 평균 구하면 몇 번째가 돼? 2.5번째가 되죠. 2.5번째.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쨌든 얘가 첫 번째, 네 번째 더한 거 평균이잖아요. 그치? 근데 첫 번째, 네 번째 평균이 몇이야? 2.5번째잖아. 그치? 그럼 A의 2.5번째는 얘를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16.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14.5다. 혜연이 괜찮아? 자, 그럼 얘 바로 가보자, 얘들아. 자, 얘는 첫 번째랑 10번째 평균이잖아. 그치? 그럼 몇 번째가 돼? 5.5번째. 이해됐니? 1번과 10번의 평균 5.5. 괜찮아? 5.5. 그럼 얘는 5.5번째 항이 10개 있는 거니까 얘는 23.5잖아. 그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봐봐. 2.5번째랑 5.5번째랑 공차 몇 개 차이나? 3개만큼 차이 나겠죠? 맞니? 자, 그러면 3D라고 하는 거는 23.5에서 13.5를 14.5를 빼니까 몇이야? 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바로 공차가 몇이야? 3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활용할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2.5번째랑 몇 번째 해가지고 뭐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소수니까 힘들잖아. 그치? 봐봐.
2.5랑 5.5의 평균을 찾자. 몇이야? 2.5, 5.5 평균 몇이야? 4죠. 그럼 우리 네 번째 항 찾을 수 있는 거네. 맞아? 네 번째 항 찾을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둘이 더하면 몇이야? 38이죠. 그쵸? 얘는 몇이야? 19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그럼 혜윤아, S20이라고 하는 건 몇 번째랑 몇 번째 평균이야? 첫 번째랑 20번째 평균이죠. 봐봐. 천천히 봐봐 얘들아. 우리 S29 할 거야. S29 할 건데 얘는 첫 번째랑 20번째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20개만큼 곱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은 민서야 몇 번째야? 자, 1번하고 20 더해서 21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얘를 네 번째라고 고치고 얘를 몇 번째라고 고쳐도 돼? 17번째라고 고쳐도 상관없죠. 맞아 준영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잘 돼야 나중에 수열이 되게 편해요. 알겠죠? 지금 되게 불편할 거야. 선생님 그냥 첫 번째 한 구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난 내가 실제로 하는 풀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니? 어떤 답지를 봐도 저렇게 풀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너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괜찮아? 이용조 괜찮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 몇 번째만 찾으면 돼? 17번째만 찾으면 돼. 17번째는 뭐야? 몇 번째를 기준으로? 네 번째를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하나, 둘, 셋? 13개 차이 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네 번째 항도 구했고 17번째 항도 구했으니까 수열의 합 구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소정아 20번째에서 58 보여주면 돼. 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합창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한테 설명하느라 이것저것 쓰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땐 풀이가 더 단촐하겠죠. 그쵸? 맞아요? 준영이 따라왔어? 자, 그럼 38번은 힌트를 조금 덜 줄게. 알겠죠? 얘들아, 내가 지금 첫 번째 건 거의 다 풀었고 두 번째 거도 마지막에 계산만 뺐잖아. 그치? 자, 38번은 힌트를 조금 덜 줄게. 알겠죠? 괜찮아요? 자, 갑니다. 38번 볼게요. 자, 38번 보게 되면요. 등차 수열 SN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봐봐. 11번째랑 7번째를 뺐더니 0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너네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는 게 상당히 사실 좋은 풀이는 아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해보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잘 봐. 할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11번째에서 7번째를 빼면은 8번째 항과 9번째 항과 10번째 항과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존재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봐봐. 얘네 4개의 합이 0이라는 거는 결국 요 4개의 평균이 0이라는 거죠. 맞니? 맞아요? 자 그럼 봐봐. 9번째, 10번째 평균이 뭐야? 9.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9.5번째 항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 S6이 몇이라고 돼 있어, 소정아? 72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거 바로 가자. 얘들아, 바로 가자. 첫 번째랑 여섯 번째 평균이잖아. 그치? 첫 번째랑 여섯 번째 평균이니까 3.5번째가 되겠죠? 그게 6개 있는 게 72가 되겠죠. 소정이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은채야 3.5번째 한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관계 이용해서 공차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제가 안 해도 되죠. 괜찮아요? 저는 저 n에다가 자연수 말고 소수 대입하는 걸 정말 사랑합니다. 알겠죠? 자,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소정이 괜찮아? 다은이 괜찮아? 영상 다시 꼭 봐. 그래도. 자, 공차가 영수다. 자, D가 0보다 크다.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야. 공차가 양수라고 정의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10번째까지 합이랑 6번째까지 합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답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공차가 양수인 거를 따로 찾으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조건 보면 S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6이 있고요. 근데 그게 몇이 되었다? 자, 60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첫 번째 케이스 S10은 S6이랑 같고 그러면서 60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S10은 마이너스 XU 그 다음 뭐가 돼?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잖아. 절대값이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준영이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 응, 졸진 않고 있어? 아니. 오케이, 좋아. 어디 몇 시였어? 12시. 자, 너무 일찍 잤나? 자,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봐봐. 요거 봐봐. 봐봐. 그러면 S10에서 S6을 뺀 게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 이런 뜻이죠. 60 일단 제거하고, 그치? 자, 그럼 얘 의미가 뭐야? 아,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뜻이겠네. 현우이 괜찮아? 자, 현우가 8하고 9의 평균이 몇이야? 8.5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8.5번째 항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치? 평균값이 0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활용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어. 자, 요거 따라와, 요거 따라와, 요거 따라와, 요거 따라와.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돼. 얘 의미가 뭐야? 첫 번째랑 여섯 번째 더해서 평균 구했더니 그거의 합이 60이다라는 거죠. 그쵸? 1번, 6번 평균 몇이야? 3.5 맞아? 그러면 3.5가 6개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3.5번째 항은 몇이 돼버려? 10이 돼버리죠. 자, 8.5, 3.5 공차 몇 개 차이나? 몇 개 차이나? 5개 차이니까 5D가 되겠죠. 맞니? 잘 봐. 잡아. 8.5에서 3.5가 5개 차이 나니까 0에서 10을 빼야 돼? 10에서 0을 빼야 돼? 0에서 10을 빼야 되죠. 그쵸? 0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이니까 안 되겠죠. 왜? 양수돼야 되잖아요. 그치? 많이? 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쵸?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금 풀이를 할 때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차 수열 공식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맞아? 합의 덧셈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해결했잖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조금만 활용하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야. 평균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물론 걔네들은 기호를 모르니까 못 풀겠지만.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자, 40번은 아마 저한테 질문하실 텐데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알겠죠?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넘어가서 유형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 42번 빼세요. 자, 42번 빼도록 합시다. 42번. 자,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 이건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41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곱 번째 항이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2번째 항이 몇이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일단 너네 늘 못 찾아. 공차부터 찾으려고 하죠? 일단은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공차를 찾고 시작하자. 알겠니? 자, 준영아, 7번째, 12번째 공차 몇 개 차이나? 5개 차이나요. 자, 마이너스 7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럼 공차는 몇이 돼버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죠. 따라하니? 자, 그러면 이거야. 봐봐. 양수였다가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등차 수열이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SN에 무슨 값을 찾고 싶다? 최대값을 찾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몇 번째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이해됐니? 근데 이 수열의 정체성이 뭐야? 양수였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음수로 바뀌는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항이 양수가 되는 꼴만 더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0보다 어때야 돼? 큰 것들을 다 찾아야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일반항 찾아야 돼. 자, 일반항 찾을 거야. A에는 자, 소정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찾을 때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7번째 기준으로 찾아도 되고 12번째 기준으로 찾아도 일반항을 찾을 수 있죠. 맞니? 그럼 봐봐. 자, 7번째 항을 기준으로 이거 n이야. n 7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나? n-7개만큼 차이 난다. 이게 일반항이야. 그치? 자, 그럼 10 대입하자. 3에다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n-7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아, 미안. 커야 된다라는 거겠죠. 소정이 괜찮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에다가 자 플러스 14에다가 플러스 17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2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버려요? 17보다 작다라니까 결과적으로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몇이야? 최대 8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덟 번째 한까지가 양수라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S 몇이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S8이라는 걸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합니다. 자, 뭐로 갈까? 일곱 번째로 가도 되고 여덟 번째로 가도 되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더하기 여덟 번째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 8 하면 되겠죠? 혜연이 괜찮아? 자, 그러면 살짝 바꿔볼까?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의 평균값 요거 곱하기 8 해도 상관없겠죠? 계산 과정 생략해도 될까요 이제? 자, 일곱 번째 항 나와 있죠? 확인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라는 공차 몇 개 차이나? 5개만큼 차이 나겠죠, 그쵸? 맞아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면 44번에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44번 힌트 주고 45번 저랑 같이 하죠.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지금 44번 보니까 첫째 항 나온 건 기본적으로 기분 좋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다. 그런데, 자, 사실 두 번째 줄이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네 번째랑 12번째까지 합이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저는 좀 참신하게 늘 하고 싶다. 자, 봐봐. 자, 그럼 네 번째 항까지 소거시켜버리고 얘는 결국은 다섯 번째 항부터 12번째까지 합이 0이라는 거죠. 그치? 맞니? 은설이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봐봐. 다섯 번째랑 12번째의 평균값이 항상 0이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5랑 12 평균 몇이야? 8.5 맞아요? 5랑 12의 평균 8.5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의 8.5번째 항이 0이라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첫 번째 항 알고 있고 민서야 얘 알고 있으니까 공차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자, 다 같이 확인해. 자, 1부터 8.5까지 공차 몇 개 차이나? 7.5개만큼 차이 날 거고 0에서 얘를 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설명이 됐니?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버려? 자, 75분의 30 이렇게 되니까 뭐 식이 그지 같다? 뭐 잘못했나?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잠시만요. 8.5번째가 0이잖아요. 그치? 정말 맞나? 일단 해보자. 자, 5로 나누게 되면 15분의 몇이야? 6? 그럼 얘 나누게 되면 자,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뭐 틀리진 않을 것 같네. 그럼 얘가 봐봐. 첫 번째 항 구했어. 공차 구했어.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소값을 또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치? 봐봐. 얘는 뭐야? 봐봐. 음수였다가 점점 커지는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SN이 최대값이 되려면은 조건이 뭐야? AN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을 때까지만 더해야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민서야 여기서 n값 최대 구할 수 있죠. 맞니? 일반은 너네가 구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그 n에 대해서 수열의 한만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민서 못 따라왔어? 은채 괜찮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답까지 가죠. 자, 혜연이 하품 오졌고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공차가 정수래. 자, 공차가 정수인데 그냥 정수래. 자, 그럼 보자. 두 번째 줄부터 봐봐. SN에 대해서 S6의 값이 이미의 다른 SF보다 작다. 그렇다는 건 S6이 최소가 된다는 거죠. 맞죠? S6이 최소가 된다는 건 봐봐. 여섯 번째까지 항은 음수고 일곱 번째 항부터 양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따라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공차가 반드시 0보다 크고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니? 반응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그냥 공차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미 찾았잖아. 뭐야? 여섯 번째까지 항이 음수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5개 차이 나는 건데 이 새끼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첫 번째 항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60에 더하기 5d가 0보다 작다는 거고 5d가 60보다 작다는 거고 d가 12보다 작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무슨 수가 된다라고 했죠? 정수가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d는 몇이 되겠어? 11이 되겠죠. 최대. 그치? 그럼 너네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d가 12보다 작으니까 1부터 11까지 다 되는 거 아니냐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몇부터 찾아? 이 조건도 찾았죠. 그쵸? 이 조건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얘가 10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건 제가 생략할게요. 알겠죠? 요 두 번째 조건 이용하면 1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둘 다 만족하는 건 준영아 뭐밖에 없어? 11밖에 없겠죠. 그래서 11인 거야. 응. 자, 문제에서 S6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섯 번째 항을 더했을 때까지가 가장 작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첫 번째 항이 음수잖아. 그럼 여섯 번째까지 항이 모두 음수가 돼야 더했을 때 가장 작겠죠. 그래야 일곱 번째까지 항이 얘가 양수가 돼야 처음으로 최소값에서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음수 다 더하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양수가 껴들면 최소가 될 수 없다고. 알겠죠? 이거 상식적인 거야. 지금 이거는 수열의 개념도 알고 초등학교 때 수의 규칙이야 사실은. 알겠지? 그걸 기호로 표현했을 뿐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랄을 떠는 게 계속 너네한테 공식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 책 답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식 다 써서 분수 그지같이 쓰고 있어. 근데 그게 싫어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너네 뒤에 답지 있을 거야. 답지랑 제풀이 비교하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알겠죠? 답지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1번. 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은, 자, 당연히 46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집중하세요.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는 뭐부터 있어? 2부터 있습니다. 나눌 수 없으면 그게 나머지야. 알겠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7이 될 거고요. 12가 될 거고 마지막에 97 이렇게 될 거야.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숫자를 4개밖에 쓰진 않았지만 저게 공차가 5인 거 판단했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판단했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은채 괜찮아? 자, 그럼 수열의 합 가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에 있는 거의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 이거를 몰라서 문제인 거죠. 항의 개수. 그치? 얘들아, 우리가 항의 개수를 판단할 때 늘 했던 게 뭐야? 공차의 개수를 판단했잖아. 그치? 맞니? 잘 봐. 시작과 끝이 몇만큼 차이나 혜윤아? 봐봐. 95만큼 차이 나죠? 95만큼 차이나. 잘 봐. 자, 그런데 공차가 5잖아. 그치? 맞니? 그럼 5로 나누게 되면 19가 되는 거 맞아? 봐봐. 공차가 19개 차이나. 얘를 기준으로 19번 앞으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숫자의 개수는 몇 개야? 20개죠. 그쵸? 맞아? 공차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해야 뭐가 되는 거야? 항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봐봐. 2, 4, 6이라고 해봐. 공차 2번 생겼죠? 근데 항은 몇 개야? 3개라는 거죠. 은채 괜찮아? 은채 표정이 안 좋은데? 행복합시다 우리. 자, 그러면 19개라는 건 뭐의 개수? 공차를 더한 개수가 되는 거고 항의 개수는 시작 전부터 19번을 갔으니까 20개가 되는 거죠. 이 형이 괜찮니? 그럼 우리는 또 뭐야? 공식을 쓰지 않고 해결을 잘했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일단 바로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자, 지금 49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5다라고 하니까 자, 이 녀석을 규칙성으로 구하게 되면 봐봐. 6의 배수겠죠. 맞니? 6의 배수겠죠. 맞습니까? 따라왔어요?
6의 배수인데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인 거는 11이 아니야. 5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1만큼 상수항을 빼줘야 1 대입할 때 5가 되겠죠. 따라하니? 자, 두 번째 4로 나누었을 때 라고 하니까 배수 자체는 4의 배수야. 따랐어?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3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1 대입할 때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열과 두 번째 수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A1, A2, A3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렇다는 거 봐봐. 첫 번째 수열에서 만족하는 거랑 두 번째 수열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집합에서 교집합이라고 했죠. 맞니? 자, 근데 얘는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야. 얘는 몇의 배수야? 4의 배수야.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열의 공차는 첫 번째 공차와 두 번째 공차의 최소 공배수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거 6하고 4를 곱해서 24라고 하면 안 돼.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돼. 그럼 몇이야? 12가 되겠죠. 맞니?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은 공차가 12니까 12n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어떠한 상수항이 들어가서 일반항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처음으로 똑같아지는 순서가 뭔지 확인해야겠죠. 자, 숫자 나열해보자. 준영아, 얘는 5부터 시작하죠. 5, 11, 16 이렇게 되겠네. 죄송. 6이니까 맞죠? 11, 17 맞아요? 자, 그럼 얘는 4의 배수니까 3, 7, 11 준영아, 처음으로 같아지는 게 몇이야? 11이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처음으로 11이 돼야 되니까 상수항은 몇 만큼 빼야 돼? 1만큼 빼야겠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찾는 일반 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준영이 따라왔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말이 좀 많았죠. 한글로 안 썼어요. 그쵸? 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이 수열과 이 수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열의 공차는 각각의 공차의 뭐다? 최소 공배수다. 그러면 여기 1차식에서 공차가 뭐다? 기울기다라고까지 얘기했죠. 맞습니까? 민서 괜찮아? 종합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형 12번은 50번부터 54번까지 X 치세요. 네, 활용은 좀 뺄게요. 50, 51, 52, 53, 54 뺄게요. 네. 자, 56번 옆에 써줘. 56번 옆에 다음 시간에 56번 옆에 다음 시간에 58번 옆에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소정아 56번을 왜 제가 문제가 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을까? 그렇지. 원래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상수항이 있죠.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6번하고 58번을 생략해 주시고요. 저는 몇 번을 풀 거냐? 그러면 5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열의 합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n 제곱에다가 죄송 플러스네 마이너스 5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너네는 이거 보자마자 묻고 따지지도 말고 뭐부터 해야 돼? 일반항 찾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자, 이거 제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지수 내려서 곱하고 그 다음에 1차식에서 2차식의 개수를 빼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몇이야? 6 이렇게 되겠죠. 맞니? 벌써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일반항이 9부터 18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몇 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죠? 18과 몇 사이야? 9 사이야. 근데 준영아, 얘네 들어가는 건 무슨 수지? 얘들아, 자연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자연수만 구하세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면 등비수열이 있죠?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